안녕하세요. Y멘토 학원 윤종혁 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은 상담 선생님이 따로 없다 보니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상담 오시는 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저희 학원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 학원 소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20분이 좀 안 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신입생 상담을 오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을 질의응답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저희 학원에 대해서 좀 아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더 궁금하신 점은 제게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저희 학원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칠판 강의로 진도를 나가던 그 방식의 수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학생들은 제가 만든 강의 동영상을 집에서 숙제로 보고 공부해 오거나 아니면 학원에 와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과 1대1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핵심 내용을 들어보면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생이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듣고 좀 바뀐 겁니다. 자, 이때 학생이 이제 공부하다가 몰랐던 부분은 다시 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 학생이 한 설명을 듣고 있다가 얘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판단해서 제대로 통과를 했으면 연습 문제를 풀게 하고 개념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해당 부분만 다시 재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학원에서 개념 진도를 나가고 집에서 연습 문제 풀이 숙제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서 집에서 개념 진도 공부하고 학원에서 연습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누군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하더군요. 이전에는 학원에서 걸음마를 가리키고 집에서 뛰는 훈련을 해와라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집에서 걸음마만 익혀오면 학원에서 뛰는 훈련을 한다. 자, 이런 걸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거꾸로 교실, 거꾸로 학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학원에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학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실력이 늦지 않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전에 이제 저도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할 때는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수업에 좀 적극적이고 선생님과 눈도 잘 마주치고 의사소통이 활발한 일부 학생들만 보고 수업을 하곤 했었죠. 뒷자리에는 그냥 친구 따라 묻어 다니는 학생들 이제 단지 수업하는 거 듣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대로 듣는 건지도 잘 알 수가 없고 이러면 학교랑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돕고 싶어도 이제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진도는 빼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따로 보충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 이미 뒤처진 애들한테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뒤처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처음에 이제 그런 중하위권 애들을 좀 돕고 싶었어요.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이제 플립 러닝으로 바꾸고 나서는 애들 하나하나를 따로 만나서 상태를 체크하게 되고 걔네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제 알게 되더군요. 중하위권은 중하위권대로 또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가장 적절하게 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진단이 되는 거죠. 병원에서도 그렇지만 진단이 정확하면 그에 따른 처방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비슷합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째로 프랜차이즈 플립 러닝 학원은 본사에서 동영상 컨텐츠, 그러니까 진도 학습에 필요한 동영상 강의를 좀 대줍니다. 그러니까 개별 학원에서 이제 애들 관리만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보는 게, 그 애들이 자기를 관리해주는 선생님의 강의를 보는 게 아니면 일단 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따로 있게 되면은 일관성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애들이 보는 그 본사 동영상을 선생님들도 다 봐야 사실은 또 선생님도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뭐 같은 내용이라도 수업에서 이제 뭘 강조하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하는 것들을 모르고 있으면 학생과 1대1을 할 때 엇박자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관리교사가 애들이 보는 거 다 찾아 보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관리하는 쌤과 그 강의하는 쌤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 사람이어야 온전한 플립 러닝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학원이 좀 차별되는 점이 있는 거죠. 모든 강의를 제가 다 하고 관리도 제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유일한 어떻게 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오너와 직원의 한계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 한밤중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카톡으로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이제 애들의 성장이 곧 이제 저의 성장이 되니까 그건 이제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월급 강사한테 이런 그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죠. 이제 저는 딱 30명만 관리를 하는데 하루에 10명씩 주 6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프랜차이즈 플립 러닝 학원에서 과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까요? 강사 급여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장목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본사 이윤까지 챙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관리 퀄리티가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원장과 강사는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전에 비해 확실히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학원을 다니며 공부한 학생 중에 이과 5등급에서 1년 만에 1등급으로 오는 학생도 있고요. 2, 3등급에서 헤매다가 전교에서 유일하게 100점을 맞아서 처음으로 수학 전교 1등 해봤다는 학생들도 풍모고에서 2명이나 있었습니다. 40점대에서 80점대로 수직 상승한 학생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학생이 다 성과를 본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제 중간에 적응을 못하고 학원을 떠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을 볼 때 성적이 오른 학생에 비하면 훨씬 적고, 또 이제 이런 학생들은 다른 방법, 이를테면 이제 예전 방법으로 해도 사실은 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의 이제 거꾸로 학습 방식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된 거죠. 다른 학원들한테도 소개를 많이 해봤죠. 그런데 이 원장님들이 아직 이제 이 거꾸로 학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의 방식으로 잘 해왔는데 굳이 뭐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성이라고 하는 게 좀처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줄 알아도 또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준비하는 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동영상부만 해도 여러 그 학년 다양한 과정에 걸쳐서 필요한 내용을 미리 준비한다는 게 이 말이 쉽지 엄청난 업무량입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좀 힘들어도 컨텐츠가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 점차 이제 수월해지는 장점은 좀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데 반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택한 방법은 좀 극단적인데,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그냥 저 혼자 딱 30명만 수업하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힘든 과정이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요. 지금도 만족합니다. 인터넷이 되고 동영상 재생이 되는 디바이스는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학원에서는 이제 아이패드를 주로 쓰고요. 학생들이 원하면 아이패드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기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나 뭐 노트북 아니면 데스크탑 이제 다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화면이 좀 작아서 별로 이제 권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도 물론 이제 됩니다.
적당한 디바이스가 없다 그러면 학원에 좀 일찍 와서 학원 아이패드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학원 서버에 이제 직접 접속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일부 컨텐츠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세요. 이 시스템의 특징이 학생 개인별 성향에 맞춰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건데,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 동영상을 보고 공부해 오라 그러면은 곧잘 해오는가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또 잘 안 보고 오거나 뭐 보고 왔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을 시켜보면은 엉터리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마다 이 동영상을 집에서 볼 거냐 학원에서 볼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요. 집에서 잘 안 보고 오는 애들은 학원에 와서 보게 하고 그 이후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문제풀이 시간이 모자라게 되니까 문제를 풀어오는 것이 숙제로 나가게 되죠. 학생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 두 가지 방식이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플립 러닝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저희 학원 수업 동영상의 특징은 칠판 강의를 이제 비디오로 녹화한 것이 아니고요. 교재 주요 내용을 스캔을 떠서 액정 타블렛에다가 손글씨로 설명을 하면서 음성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캡처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에요. 100% 원장 직강이고요. 말보다 이제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여기 1 마이너스 1 지나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g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gx랑 거의 같지만 x가 1일 때는 얘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없다. 그래서 뻥 뚫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타나 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n번째 항이 이제 이렇잖아요.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거 하나, 맨 끝에 거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시 다 끝까지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야? ax 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걸 어떻게 썼습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계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계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2차 항의 계수 a는 똑같고, 그 다음에 1차 항의 계수를 보십시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이기는 b죠. 상수항을 보면 a의 알파 베타 곱이고 여기는 c죠. 어떠세요? 사실 이런 방식은 학생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안 나오고 판서와 음성만 나오니까 좀 어색하다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뭐 과외쌤이 교재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꼼꼼하고 더 뭐 좋다 이런 학생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 성향에 좀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하겠는데, 저는 이제 이걸 선호하는 게 이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거죠. 일단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 동영상에 주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동영상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아니에요. 동영상이. 이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동영상이 아니라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온전한 피드백을 받아서 그 다음 행동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복습을 할 건지 뭐 연습 문제를 풀 건지 같은 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이른바 메타인지를 작동하는 건데요. 만약 학생이 동영상을 보지 않고 책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학원에 와서 선생님의 질문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굳이 동영상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뭐 요즘 학생들 그 입장에서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고 좀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집에 명문대학에 다니는 좀 공부 잘하는 형,
형제나 누나, 뭐 언니, 오빠, 뭐 삼촌, 이모도 좋습니다. 그 누구래도 아이에게 이 동영상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진도 관리를 하고, 매 단원마다 아이의 그 내용 이해 상태를 점검을 해주고, 수준에 맞는 퀴즈를 적절한 시점에 보게 하고, 그 오답에 대해서 혹은 학생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을 위해 기꺼이 일주일에 서너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저희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메가스터디, 뭐 이투스, 뭐 좀 퀄리티가 떨어져도 EBS 같은 거 시청하면서 집에서 우리 학원에서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건이 되는 집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20년 이상 이제 학생들 수학을 가르친 경험 그리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마 가족보다는 낫겠죠. 선생님이 이제 교재의 핵심 내용을 물어봤을 때 그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이 공부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없죠. 자기가 설명하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발표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좀 버벅댑니다.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제 1, 2주 지나면은 나름 또 적응을 해요. 그리고 학생의 학업 역량에 따라서 질문이 좀 달라지는데,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원의 내용을 이제 소제목만 주고 재구성을 해봐라. 여기에 뭐 나오고 여기에 뭐 나오고 그 내용이 뭐냐. 이제 그걸 외워서 쫙 설명을 해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약간 떨어진 학생은 단답형 핵심어 채우기. 선생님이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정의나 정리에 대한 것을 주로 이제 묻게 되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단원 맨 처음에 나오는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검해서 그거를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대답하고 이렇게 설명하기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은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그런 질문들은 묻질 않아요. 기본적이고 꼭 필수적인 내용을 주로 설명을 시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학생 개개인별로 진도와 교재가 다르고, 또 심지어 이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정한 표준 진도가 있긴 하지만은 그 학생에 따라서 진도가 더 빠르기도 하고 좀 늦어지기도 합니다. 진도가 많이 느린 학생은 이제 주말이나 자기가 빈 요일에 보충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학교 진도보다는 좀 빠르고, 거기다 이제 제가 선행학습을 별로 강조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학생들 빼고는 1년 이상 진도를 앞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교 진도보다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는 개념서 한 권, 그 다음에 유형 문제집 한 권이 이제 기본이고, 여기에 시험 대비 교재가 추가가 됩니다. 고등부는 기본서로서 수학의 셈을 주로 보고, 중등부는 수학 중심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유형 문제집은 학생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센이나 RPM 같은 그 시중 유명 교재를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개개인마다 학원에 오는 시간을 선생님 일정과 조율해서 이제 정하게 되고요. 보통 일주일에 2번 내지는 3번 학원에 오게 되는데요. 연속으로 이틀 오는 것보다 최소 이제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오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표에 이제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걸 악용을 해서 뭐 오늘 와야 하는 날인데 별다른 사정 없이 그냥 뭐 내일로 미루고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이게 자주 반복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진 수업은 주말이나 다른 날 당연히 보충을 하게 되고요. 학교에서 시험 보기 한 3, 4주 전에는 내신 대비 기간으로 들어가서 진도를 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 내용에 대해서 복습과 문제풀이를 합니다. 이때 자기가 공부했던 그 교재에 틀린 문제를 체크해 둔 것을 다시 보게 되고요. 새로운 시험 대비형 교재는 학교에서 그 학생에 맞춰서 별도로 제본을 해서 나갑니다. 교육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초,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잘 압니다.
아직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때는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번엔 실패해야 하지만 다음엔 성공하겠다, 뭐 이런 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이 과연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자신과 맞는지 이거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등록하지 않고 일주일간 학원을 다녀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을 좀 보고 괜찮으면 그냥 다니고, 처음 생각한 거랑 달리 자신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다 이러면 안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시도 자체는 사실 뭐 해볼 만한 거죠. 적어도 이제 나는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가 봐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찾아 나가는데 나쁘지 않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저희 학원 이름이 이제 Y 멘토 학원인데요. 제가 이제 윤 씨라서 제 Y가 이제 제 이름 이니셜 첫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신촌에 있는 Y 대학을 뭐 나와서기도 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수학 공부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그 Why, 왜 그런가 하는가, 그다음에 탐구 정신, 뭐 이런 실험 정신, 궁금증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비슷한 발음으로 이제 Y 정한 거고요. 또 이제 강의를 전달하는 티칭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 체킹, 그다음에 코칭, 그다음에 직접 공부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의 개념으로서 멘토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서 Y 멘토 학원으로 지었습니다. 저희 학원의 핵심 가치는 학생으로 하여금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주체로 키우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 그러니까 뭐 관리, 체크, 질의응답, 뭐 조언,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공하자는 것이고요. 자, 저희 학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집중하여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학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인연이 닿지 않더라도 이런 학습 방법이 필요한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